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국전력 석탄 발전 늘려서라도 내년에 흑자 전환을 이뤄낸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당연시 그렇게 돼야만 하고요. 자, 석탄 발전 가동 확대라는 카드까지 꺼내면서 연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갈수록 악화되는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보관을 현재 내놓은 상태입니다. 보유 지분, 그리고 부동산 매각, 사업 구조 조정 등 다양한 자구책을 실시해서 내년에 2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서 흑자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이 과연 잘 지켜질 것인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 손실이 27조가 넘어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벌써 27조 원입니다. 27조 원. 자, 이것들을 적자 전환을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을 해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 자본 확충이라고 그러면 이게 유상증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미 발표가 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본 확충을 7조를 하려면 이거는 정말 많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크고 혹은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겠죠. 정부에서 좀 들어와서. 네, 어쨌든 7조나 어떻게든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고, 사업 조정, 그리고 경영 효율화, 그 다음에 자산 매각. 여기 자산 매각에는 한전기술 지분 매각도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뉴스가 떴을 때 한전기술이 엄청나게 폭락하는 그런 상황에 맞이했고, 다시 뭐 원전 재가동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재상승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하락해,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익 확대라고 되어 있고, 자, 향후 5년간 전력 구입비 2조 원을 절감하기로 했고요. 올해 4월에서 11월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한하는 석탄 발전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유발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경영 효율화 그리고 사업 조정을 같이 하면서 이러한 돈들을 좀 벌어보겠다라는 것인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본 확충인데 토지가치 재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보긴 해야겠지만 토지가치 이미 되어 있는 거를 가치를 재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부동산을 매각한다라는 것 같기도 하기는 한데, 근데 그거는 네, 뭐 그렇게 크게 될까 싶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옥을 판매를 하고 다시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 그건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게 한전이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떤 이제 공기업이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본인들의 자본을 팔고 그거를 다시 한번 재임대를 통해서 전세나 월세로 좀 들어가는 거. 근데 사실 그렇게 월세로 진행했었을 때 그 회사 월세로 진행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10년, 5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따져보니까 오히려 손해다. 오히려 그리고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영상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유력한 거는 유상증자 혹은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금 흑자 전환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은 하였지만 상당 부분이 지금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빼고는 자본 확충에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악재가 사라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따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한전은 정말 아직까지도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정말 많이 좀 늦었다고 보지만 차트적으로 나중에 봤었을 때 좀 가능하다면 손절이라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대선 전부터 시작해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러분들에게 내드렸었는데, 그 기조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바뀌어서 대선 전부터는 매도를 좀 해야 된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점점 더 악재만 쌓여가고 주가는 반등할 기미를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한국전력 일봉입니다. 자, 오늘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를 좀 지었고, 일봉 21,000원대에서
하락을 좀 했습니다. 19,850원까지 크게 좀 하락했고요.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때가 다 연료비 상승이다 뭐 이런 것들로 올라갔다가 또 상승을 안 한대 이래서 내려간 부분들, 실망 매물들, 혹은 뭐 상승은 했지만 적자가 더 크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같은 상황이 펼쳐지니까 또 하락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악재만 쌓이다 보니까 하락이 어쩔 수 없이 오게 됩니다.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코로나 수준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거고, 사실은 코로나 수준보다도 더 안 좋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안 좋은 거예요.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죠. 3년이 지나고도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시가총액이 12조고요. 코스피 22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소진율이 36%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기간 올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도 어저께 훨씬 더 많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그냥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이제 어떠한 상황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구책이 사실 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여요. 거기에 또 이제 회사채 발행까지 해서 20조이다 보니까 회사채 발행하는 것도 이제 정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적표는 거의 볼 게 없고, 배당금은 뭐 거의 나올 리가 없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 다른 뉴스를 있냐 봤더니 없습니다. 30조까지도 간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지금 가스까지 틀어막은 상황에서 연료비가 올라갈지 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좀 엄청난 큰 거고, 뭐 전자공시 들어가면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딱히 나온 건 없어요. 나온 건 없는데, 대량 주식 취득 신청서 6월 10날. 6월 10날이면 꽤 지난 거죠, 이거는. 우량기업 지분 확대. 네. 결국에는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10%까지 좀 들고 있는 상태인 거고, 외국인이 한 36% 들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 좀 바뀌어 있겠죠. 국민연금이 여기서 10%가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0%, 여기서 4% 정도, 3점 몇 프로 추가해가지고, 약 10%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정부에서 18% 들고 있고, 한국산업은행에서 32% 들고 있으면 50%, 60%를 들고 있고, 외국인이 30% 넘게 들고 있으니까 36% 정도 들고 있으니까 96%죠. 지금 4% 정도 가지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거는 개인이 들어 승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부는 결국에는 수익을 악화해 가서라도 지금 현재 본인들의 표심을 지켜냈기 때문에 향후에 필요하다면 또 그런 같은 일들을 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외국인은 이런 거 갖고 소송 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굉장히 암울한 상태이고, 제가 볼 때는 별로 변할 건 없어 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월봉 다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지금 기조가 없고, 정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정이 되고, 모든 상황이 다시 정상화가 되면 뭐 투자를 해도 되겠다 싶은데, 그게 아닌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요. 한전기술 지분 매각 소식 나오면 이거 바로 폭락입니다. 바로 폭락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봤었을 때 한국전력이 지금 65% 들고 있죠. 지금 65%. 다시 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65%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65%를 들고 있는데, 지금 2조 6천억에 65%면은 한 1조 한 6천억 정도에서 한 2억 정도, 2억은 아니죠. 반수치가 넘어간 1억 한 8천 정도 가지고 1조 8천 정도 갖고 있는 건데, 아까 한전기술 팔아가지고, 네, 한전 팔아가지고 1조 5천억 정도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방금 계산했었던 65% 정도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좀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2조 6천억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계산기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65% 지금 1조 6,900억 1.6900 이거거든요. 거의 다 판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던 65%의 지분을 거의 다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과연 누구한테 팔 것인가? 정부가 매입할 것인가? 혹은 여기서 나오는 지금 정부, 여기는 없죠. 한전에서 보고 있는 이거를 판매할 건데, 이거를 뭐 사는에 팔 건지, 하는에 팔 건지, 혹은
정부한테 팔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국민연금공단이 뭐 들어온 건 없나요? 네, 여긴 취득 결과가 없는 거 같고요. 네, 결국엔 팔 거니까. 이거를 어느 기관한테 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대주주가 바뀐다는 얘기. 네, 결국에는 대주주가 바뀝니다. 대주주가 바뀔 거고, 그죠? 네, 자사주도 거의 뭐 판매한다고 보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전기술이 시장에 이게 나올 건데 제3자 배정이라 뭐 주가는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아, 좀 상황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복잡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3자 배정으로 판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들고 있자니 위험하고 안 들고 있자니 좀 오를 것 같고 애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안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실적이 엄청나게 뒷받침되는 회사도 아니고 PR 미쳤고요. PBR도 미쳤고 배당금도 조금밖에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한전 기술을 매수하지 말자. 원전에 대한 어떠한 미슈가 있더라도 중간중간 잠깐씩 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중심을 잡고요. 절대로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원전으로 인해서 중간중간 뛴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순간 모든 집은 매도인데 그 매도 중에 일부분을 시장이 내놓거나 반 정도를 어떻게든지 간에 뭐 내놓으면 이거는 떨어져요. 이거는 분명히 사는 이나 하는 이나 그 다음에 정부가 매수하지 않는 이상 떨어집니다. 근데 정부에서 매수할 돈은 없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산업은행이 훨씬 제일 커 보이긴 한데, 야, 이걸 어떻게 매도를 하죠? 1조 정도 되는 돈을,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제2의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처럼 좀 주가가 많이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많이 큽니다. 그렇다고 이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그래서 우선은 한국전력이든 한전기술이든 여러분 매수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전기술은 정말로 원전 이슈 한번 터질 때 올라갈 때 정말 좀 정리하고 나오시기 바라고 한국전력은 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26,000원 정도에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면 조금만 더 버텨보시고요. 아니시라면은 지금 과감하게 좀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요금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 이게 27조입니다. 적자가 27조고 이게 우리가 올리는 것보다 이 연동비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30조 알파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가망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네. 물론 중간중간 이것저것 팔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정말로 뒤집어진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